시민이 선택한 뉴스 시선입니다. 3월 31일 시선 7번째 순서. 오늘의 키워드는 가족과 머리핀 그리고 머그샷입니다. 헤드라인과 커버 스토리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일파만파에 유난히 자주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흔하고 평범한 단어지만 쓰임이 뚜렷하게 달랐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였습니다. 그가 며칠 전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같이 했다면서도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항상 원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변명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 가족을 이기적인 존재로 규정해버리는 뻔뻔함도 읽힙니다. 박근혜의 가족, 박정희를 기념하는 사업추진위원장답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 최태민의 의붓 손자가 쓴 책입니다. 글쓴이는 의붓 할아버지인 최태민 씨가 여성 편력이 있었으며 박근혜 씨와도 밀회를 나누는 관계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할머니인 임선희 씨가 바람 피우는 남편의 여자 관계를 방조한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박근혜는 차원이 달랐다. 가족에게 엄청난 돈과 권력을 안겨주는 사람이었다. 돈과 권력을 안겨주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가족관이 국정농단 사태의 뿌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이 등장하는 또 하나의 기사. 우병우가 지휘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얘기입니다. 중앙일보는 특정인을 징계하라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가 협박을 받고 좌천에 징계까지 당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담당관의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가족들은 편하게 지내야 할 것 아니냐. 가족을 위한다는 이유로 이기적인 떼를 쓰고 내 가족의 안락을 위해서라면 부정도 용인할 수 있고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무도한 권력자에게 가족은 그렇게 활용됩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은 참사 210일째 되던 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기적인 가족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왔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이 시간 이후 수중수색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수색 중단 결정으로 인해 정부의 고뇌도 잠수사분들의 말 못할 고통스러운 심정도 저희를 위한 공무원분들과 자원봉사자님들의 고생도 피해 지역으로 힘들어하는 진도 군민의 아픔도 모두 눈 녹듯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부담스러운 사건을 일단락 짓고 싶어 했던 정부의 의도가 뻔했지만 타인의 고통 때문에 피해자가 내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타인을 가족에 우선한 사람들, 이들이 세월호가 인양되기 바로 전날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던 그 마음이 지금 현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가족이 세월호 속에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아프고 끔찍하시겠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세월호를 인양해 주세요. 우리에게 가족이 되달라는 호소입니다. 부모를 일찍 잃었다는 이유로 부패한 최고 권력자를 불쌍해하면서 정작 참사로 가족을 잃은 이들은 폄훼하고 공격하는 자들, 그들이 공동체로서의 가족을 해체 위기로 몰아왔습니다. 미수습자 가족의 호소는 슬픔을 공유하고 책임을 나누는 공동체의 복원 선언인 동시에 마지막 한 명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던 국가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우리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시민이 선택한 뉴스와 포털을 통해 보게 되는 뉴스가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분석해보는 시선대 포털입니다. 세월호가 오늘 목포 신항에 도착했습니다. 3년 만에 인양, 그리고 육지로의 이동까지. 언론의 뒤늦은 관심이 수많은 보도로 이어지고 있지만 내용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2014년 정부 책임을 가리는 데 활용된 유병언 일가가 다시 등장하고 돈 타령도 여전했습니다. 도혜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세월호가 약 3년 만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그동안 방관해왔던 주류 언론들까지 세월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파만파 네이버, 다음에도 관련 뉴스들이 하루 평균 9건, 12건, 7건씩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4일 동안 일파만파 양대 포털의 많이 본 뉴스 상위 50위에 오른 세월호 관련 뉴스는 모두 115건입니다. 비중으로는 20%에 육박합니다. 내용은 어땠을까요? 우선 가장 많은 기사가 오른 네이버에선 인양 작업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세월호 선체 전체가 떠오른 다음 날인 일요일엔 목포 신항으로의 이동에 관한 기사가,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고 했던 화요일엔 해당 내용의 중복 기사가 많았습니다. 일파만파에 오른 뉴스들은 상황과 발표를 전하는 보도자료식 보도에서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MBC 간부가 세월호 인양을 다룬 시사 프로그램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뉴스,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단원고 교사와 민간 잠수사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칼럼, 성균관대학교가 3년째 세월호 참사 추모 강연회를 불허하고 있다는 뉴스 등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다음 많이 본 뉴스에 오른 세월호 관련 기사들은 엉뚱한 관심을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세월호 인양과 수색, 유족 보상 등에 약 5,500억 원이 들어간다는 기사가 올라왔고, 2014년에 언론이 그랬듯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을 유병언 일가 쪽으로 돌리려는 기사도 보였습니다. 참사 이후 정부의 진상규명 방해 과정에서 제기됐던 외부 충돌설, 고의 침몰설 등을 싸잡아 괴담이라고 흠집내는 기사도 다음 많이 본 뉴스에 올랐습니다. 이번 주 세월호 관련 보도 중 일파만파 포털에서 극명한 대조를 보인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팽목항 방문, 일파만파엔 이주영 전 장관 보좌진의 은밀한 제안, 그들이 미담을 만드는 방식이란 제목의 기사가 선별됐습니다. 이 전 장관의 보좌진이 취재기자에게 이 전 장관이 미수습자들의 사진을 가지고 다닌다며 살짝 보여달라고 요청하라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그림이 되는 장면을 이 전 장관 측이 의도적으로 연출한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출된 미담 기사가 같은 날 다음 많이 본 뉴스에 올랐습니다. 일파만파 시민편집단은 세월호뿐만 아니라 소외받는 이웃, 외면받는 사건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건 진상규명이 500일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뉴스, 30년째 제자리 걸음 중인 형제복지원 사태를 다룬 인터뷰, 황유미 씨와 같은 산재 사망을 막기 위해선 소비자들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칼럼, 도리원전 4호기에서 냉각제가 증가하는 이상현상이 발생했다는 뉴스, 경상북도 성주 주민들이 정부의 환경 영향평가 장비 투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뉴스, 포털에선 주목받지 못했던 뉴스들입니다. 포털과 일파만파 동시에 주목한 뉴스도 있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포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입니다. 지난 월요일 민주당 경선의 첫 순회 투표지였던 호남, 관련 뉴스들이 일파만파 포털, 많이 본 뉴스에 함께 선별됐습니다. 일파만파 다음에선 투표 결과와 후보자 연설 등에 관한 뉴스가 순위권에 오르면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이버에서만 민주당 경선보다 국민의당 경선이 더 조명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3건, 국민의당 4건으로 당일 민주당 경선보다 전날의 국민의당 경선 뉴스가 한 건 더 많았습니다. 내용에서도 안철수 압승, 안철수 바람, 흥행도 성공 등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 후보를 부각시키는 흐름이었습니다. 시선대 포털 도혜민입니다. 기자가 쓴 기사보다 더 뉴스다운 시민의 뉴스평을 전해드리는
시선 말씀이 뉴스에 달라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들이 올라왔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뺄 때까지 빼라. 그러면 비로소 더할 것이 보일 것이다. 안철수에서 손학규, 김종인에 이르는 비문 세력이 순차적으로 민주당을 탈당해왔고 그 책임이 문재인 민주당 예비 후보에게 있다는 공격도 정치권과 일부 언론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재열 시사인 기자는 이를 오히려 새로운 정치 방식으로 조명받을 문재인식 뺄셈의 정치라고 평가하면서 더 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대항마, 대항하지마. 최근에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가 이번 대선에 문재인 대항마로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기열 씨는 이에 대해 대항하지 말라는 촌평을 붙였습니다. 파가레스트. 박근혜 씨의 구속은 외신에서도 주요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외신에 등장하는 박이라는 표현과 구속, 어레스트를 조합한 것이 파가레스트입니다. 이제 하나 남았다. 박근혜 씨 구속이 결정되자 최강욱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 구속, 이제 하나 남았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글입니다. 여기에 최 변호사 이름을 따서 오늘자 최강 카피라는 공유글도 붙었습니다. 시선 말씀이었습니다. 시민이 선택한 영상, 시선 영상입니다. 이번 주 일파만파에 올라온 영상 뉴스들 중에는 시선 영상 코너에 맞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비록 선별되지는 않았지만 일파만파 시민편집단 사이에 공유된 영상 2건을 저희 시선 제작진이 선정했습니다. 먼저 보실 영상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 후보의 연설 장면입니다. 통합을 생각해도 저 안철수입니다. 미래를 생각해도 저 안철수입니다. 전국을 생각해도 저 안철수입니다. I see trees of green, 꼭 투표 부탁한다고 red roses too.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I see them blue. 무조건 투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대학가에 등장한 특별한 인형 뽑기의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SBS 플러스의 캐리돌 뉴스 영상입니다. 김기춘이네. 명박이. 최순실도 있네. 박근혜 잡아야겠다, 박근혜. 그래, 박근혜 잡아라. 박근혜 잡아야지. 그래, 박근혜 잡아. 목을 꽉 잡아라! 아, 됐네. 제가 한번 최순실을 뽑아보겠습니다. 하라고? 할수 있어. 쟤는 몸이 너무 크다. 먹은 게 많아가지고. 그냥 긁지 말고 박살 내줘, 이걸로. 우리 다 모아가지고. 이게 김기춘이네. 구속! 오! 왔다. 걸렸어, 머리. 됐다. 승혜증 어디 있어? 명박이. 잠깐만. 이거 뽑으면 같이 살아야 된대요. 다 싫다. 최순실도 있네. 한번 내려가면 끝인 거다, 이게. 일파만파의 시민편집단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시민편집장을 초대해 그의 시선을 마주하는 시간, 나의 시선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민은 이미 보여주는 대로 보고 들려주는 대로 듣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직접 선별하고 공유하고 또 직접 만들어내기도 하는 1인 미디어들입니다. 오늘 만나는 시민편집장은 시인입니다. 시와 뉴스, 그리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분은 일파만파 편집장 순위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SNS에서 왕성하게 뉴스 공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정란 상지대 교수님,
나의 시선 7번째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제가 방금 일파만파 시민편집장 순위 최상위권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 몇인지 아십니까? 잘 몰라요. 네, 지금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라고 아시죠? 네네. 그분하고 치열하게 1, 2위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웬일이야. 그러니까 평소 SNS에 올려주시는 뉴스의 상당수가 일파만파의 뉴스로 선별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상상도 못했는데, 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기여도가 높은 만큼 저희가 각별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제가 고맙습니다. 박근혜 씨하고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안 했었는데, 네. 물어보시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중학교 때는 제가 재학생 대표로 네. 박근혜 씨 졸업할 때 네. 제가 송사를 읽고 그러면 박근혜 씨가 답사를 읽고 그럼 1년 차이 1년 차이죠. 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도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내가 송사 읽고 박근혜 씨가 답사 읽고 그렇게 했었고요. 중학교 때는 유경수 여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다 살아계셨을 때이기 때문에 네. 두 분이 다 졸업식에 오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박근혜 씨의 소녀적 모습,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워낙 우리 학교가 조그만 학교였기 때문에 예. 이제 한 학년에 60명밖에 안 되거든요. 용산에 있는 성심중고등학교 네네, 원효로 말씀하시는 사가에 거죠? 있는 네. 성심여중고. 그래서 박근혜 씨에 대한 그 소녀 시절의 이미지 그걸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럼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서로 교류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죠.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그분하고 저하고 걸어온 길이 너무나 다른데,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인연이 없었고 아주 예전에 박근혜 씨를 둘러싸고 한번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부는 박근혜 씨가 여성이니까 여성 정치인을 키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고 나는 박근혜 씨를 여성 정치인으로 볼 수 없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반론을 펼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글쎄 뭐 그 글을 박근혜 씨가 읽어봤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 당시의 판단이 결과적으로는 옳았네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박근혜 씨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네.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뭐 잘못을 저질렀고 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이란 평등한 것이니까 당연히 구속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거기다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구속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비로소 원칙대로 조금 돌아가는 사회가 되었구나. 네. 그런 이제 감개무량한 느낌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소녀 시절에 박근혜 씨에 대한 기억이나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뭐 저렇게밖에 될 수 없었을까? 네. 뭐 그런 생각?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피해자 중에 한 분이세요. 뭐 그렇죠. 사학 문제의 네, 그렇죠.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사학법이라든가 사학법 개학 네. 문제 이런 걸로 통해서 우리 학교가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죠. 예, 그리고 상지대 얘기 좀 해봐요. 지금 어떻게 해결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글쎄요, 반 정도? 반 그러니까 정도는 됐다. 임시 네. 이사를 파견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네. 그 전에 직접적으로 김문기 씨하고 연결이 돼 있었던 이제 꼭두각시 이사회는 나갔는데 네. 교육부에서 이제 사분이죠. 사분위에서 선정해서 보낸 이사들이 여전히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특히 이사장이라는 분이 편호범 이사장이라는 네. 분인데 뭐 수원대라든가 또 성신여대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인데 그 편호범 씨가 이사장이 되게끔 교육부가 상당히 개입한 정황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놓고 김문기 씨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만일 사분위가
이분들을 정의사로 발령을 낸다? 네. 그러면 분규는 또다시 말하자면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과거에도 사분위에서 그 김문기 옛 재단의 복귀에 길을 터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종전이사, 그러니까 비리재단을 이제 이 사람들은 종전이사라는 애매한 용어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종전이사에게 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준다. 네. 이것이 사분위가 계속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리 저질렀던 재단이 네. 아무런 법적인 제재도 받지 않고 그대로 들어와서 학교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거의 다 지금 예.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형국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지금 구성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교수님들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그렇죠. 예. 어때요? 그 전체 구성원들 중에 몇 % 정도가 이 학내 문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까? 거의 절대 다수죠. 절대 그래요? 다수인데 이제 그동안에 김문기 씨가 이제 하도 탄압을 하니까 겁이 나서 교수협의회를 탈퇴하신 분들이 꽤 되긴 하지만 그래요? 그래도 여전히 절대 다수가 교수협의회에 속해 있고요. 그다음에 김문기 씨가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권력을 장악하면서 교수들을 새로 많이 뽑았어요. 새로. 근데 그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상지 실천 교수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뭐 한 30명? 네, 구성원들이 지지를 받지는 못하는 그렇죠. 단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그럼 그 단체에 그 박희준 교수라는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아. 박희준 교수는 김문기 씨 들어오고 난 뒤에 가장 앞장서서 김문기 씨를 옹호했던 교수고요. 그래서 학교를 망가뜨리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에 한 분이죠. 예,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그 박희준 교수가 최근에 언론에도 등장했더군요. 네. 그 세월호 관련된 문제의 글을 학내 게시판에 올려서 보도까지 됐는데 그 글 네네. 읽어보셨죠? 뭐 대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진 않았고 예, 네. 제가 중요 내용만 발췌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목이 세월호 인양을 보면서였더군요. 세월호 사건은 세계 최대의 부패 세력인 한국의 용공이 북한과 손잡고 일으킨 대형 사건임이 명확하다. 단원고 전교조 교사들 불러서 때리다시피 수사를 하고 이준석 선장과 해경 등 문책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면 될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이 모든 것을 숨겨줬다. 이 현직 교수의 글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른바 김문기파의 네, 그렇죠. 대표적인 중심 교수죠. 인물이다는 네, 중심 거죠. 인물이죠. 상지대 사태를 좀 쉽게 말씀드려 보면 구재단 김문기파가 복귀했을 경우에 이런 박희준 교수 같은 분들이 그렇죠. 득세하는 상황이 된다는 이런 거죠. 분들이 이제 거의 다 대부분 이런 분들이에요. 가능한 한 논의를 중단하고 네. 그다음에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걸로 그렇게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요즘에 중요한 현안이 워낙 많아요. 이제 매스컴에 주목을 받는 현안들이 너무 많은데 김 교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두는 그런 현안이 있습니까? 글쎄, 뭐 저는 비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나라인데 네. 결국 부패와 비리 때문에 그것이 점점 더 잠식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패하고 비리를 명확하게 이제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탐사 보도가 필요한데 우리 언론은 뭐 전혀 그렇게 해주질 않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언론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 그 무렵부터 좀 달라졌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요. 약간 달라졌는데 이 뭐라고 표현할까, 몇 개의 이 진보적인 언론들을 빼면, 그리고 대한 매체들을 빼면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요즘 언론이 보이고 있는 보도 행태 중에 이거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짚어주실 부분. 우선은 뭐 방송 자체의 퀄리티가 문제지만 그건 못지않게 수준이 안 되는 패널들이 각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나이 시선 공통 질문 이제 정치 분야에 네. 한해서 그 5가지 예언을 부탁드리는 순서가 있어요. 큰일 났다. 5가지 예언이어서 줄여서 5예라고 합니다. 예.
미리 질문은 이제 받으셨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간단하게 답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민주당 경선 결선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1차로 끝날 거나 이걸 그래요? 물으시는 네. 거죠?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결정될 결선까지 것 안 같습니다. 가고 예. 바로 결정될 네, 것 같다. 결정될 것 1, 2위는 같습니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문재인 씨가 1위 하실 것 같고요. 네. 무난히. 네. 그다음 2위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그래요. 이재명 네. 후보가 수도권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심화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1위 당선자의 득표율을 예측해 주세요. 그걸 어떻게 알지? 모르겠어요. 한 이 순서는 좀 60에서 65 정도? 60에서 65%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다 기록으로 남기는 나중에 거니까 맞으면 상 주시나요? 틀리면 벌이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이 순서에 출연하신 분들의 예측이 거의 다 맞았습니다. 그래요. 심지어 박근혜 씨 구속까지도 전원이 다 맞췄어요. 네. 네. 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선 출연자들은 대부분 홍준표라고 대답했던 질문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후보는 누가 되겠습니까? 저도 홍준표 씨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의 19대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자, 사드 관련 질문인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당선자 또는 그 세력이 사드를 유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마 시간은 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시간 좀 걸리더라도 시간은 좀 유보시킬 것이다. 걸리지만 유보될 것이다. 네. 그러려면 국민들이 여론을 모아줘야 되겠죠. 네. 자, 또 대선 주요 후보들이 뭔가 이제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네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선 후에 정부 차원의 무효 선언이 가능하다, 아니다? 가능하다. 그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가능하다보다도 해야 한다. 그럼 무효 선언이 언제쯤 나올까요? 저는 즉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측을 하셔야 되니까 예측을 몇 월쯤으로 예측을 하시는지 7월? 7월. 네. 다분히 기대가 섞인 예측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역시 공통 질문 끝으로 하나 더 드리고 오늘 순서 마무리할게요. 네. 추천해 주실 SNS 계정이나 또 뉴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뉴스 사이트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SNS 계정은 많죠. 주국 교수, 또 저는 최성식 변호사 네. 아주 발랄하시거든요. 네. 그분, 그다음에 또 노혜경 시인, 우리 학교 정대하 교수, 네. 한인섭 교수, 아니, 너무 많이 교수. 너무 많이 소개해 주시면 안 되는데. 많이. 재밌게 다 딱 보고 한 있어요. 계정만 고르시면. 딱 한 계정만 고른다. 쉽지 않네. 글쎄, 아까 말씀은 최성식 변호사의 말씀을 좀 더 힘주어 하셨어요. 네, 최성식 변호사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네, 일파만파 시민편집단 네. 활동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국 박근혜 씨가 머리 풀고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핀을 뽑아 머리를 풀었다는 것. 개인에게는 수치일 수 있으나 신뢰와 청렴의 정치인으로 가장해온 권력자에게는 본래 모습을 드러냈다는 뜻이 됩니다. 박근혜 씨의 흐트러지고 초췌해 보이는 모습, 구치소 수감 직전에 찍힌 그의 사진을 보며 검찰이 떠올랐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검찰.
그들에게 박근혜 구속은 헐거워진 머리핀을 대신할 새로운 머리핀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연대가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검찰 흑역사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정운호,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이정현, 김진태, 그리고 롯데와 삼성, 대우조선해양, 서별관회의, 어버이연합, 눈치보기와 봐주기, 입막음과 여론호도형 수사들 수십 건에 전관과 실세, 재벌 등의 이름이 빼곡합니다. 수사기관이 찍는 범죄인 사진을 머그샷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씨도 피해가지 못하듯 박근혜 정권의 충견으로 살아온 검찰도 머그샷을 찍어야 합니다. 그에 앞서 검찰을 치장해온 모든 머리핀의 제거가 필수적입니다. 시선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